안녕하십니까, 도달입니다. 오늘 눈도 오고 그래서 기존에 작업을 했던 사진들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기존에 기시공이 된 자리에 MD를 이제 시공을 했어요. 그 MD에 시공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미디엄 덴시티 피버보드로 해가지고 그 톱밥가루 있죠. 톱밥가루랑 접착제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단단하게 압축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물이 수분하고 안 섞이는 상당히 단단합니다. 좀 견고하고요. 그리고 작업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작업에 실내 작업에는 좀 많이 쓰이는데요. 물이 있는 것은 잘 안 쓰여요. 근데 작업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또 깔끔하게 잘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잘 씁니다. 그래서 기존의 벽면에 보시면 여기 지금 무릉리 현장인데요. 보시면 MD로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그 옆에 이제 그 표시가 너무 도드라지게 나니까 이제 도배로 마감을 해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MD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벽지를 붙여놓으면 곧 떨어져요. 가상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인더를 조금 발라 놓는 게 좋아요. 바인더를 좀 바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모서리 꺾어지는 부분에 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틈막이를 한 겹으로 쳐주거나 아니면 심지를 한 3cm씩 서로 넘겨서 먼저 발라서 말린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정배지 본종이로 올려서 시공을 좀 하는 편입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기둥을 이렇게 감쌌죠. MDF를 바인더를 바르고 심지를 발라서 먼저 말려서 들뜸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 종이 천연백지를 올려서 이제 시공을 한 벽입니다. 그 MDF에는요, 또 물이 가끔씩, 아주 가끔씩 또 이제 배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풀값을 그다지 많이 주지 않고, 조금 적당히, 조금 모자란 듯,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발라내는 게 오히려 좋은 품질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쪽은 뭐냐면요. 그 입구 현관 쪽이거든요. 현관 쪽에 이 장식장이라고 해야 될까? 소품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선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석고보드가 아주 여러 개로 쪼개져 있으면서 틈도 많고 조각도 많이 넣었기 때문에 틈새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측에 이렇게 선이 반듯하지가 못하죠. 틈막이로 커버하기엔 한계가 있는 모서리에 그럴 때는 과감하게 샌딩을 해야 됩니다. 샌딩을 각을 딱 면을 잡아서 샌딩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종이를 올려 본종이를 올려서 정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이런 작업에는 틈이 많기 때문에 먼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핸디코트 또는 퍼티라고 하죠. 또는 뭐 현장용으로는 빠데라고 하기도 합니다. 빠데. 핸디코트를 먼저 먹여서 이음매를 먼저 메꾸고 그 다음에 정비가 들어가면 훨씬 더 고품질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실리콘 있죠, 실리콘. 본드 말고 실리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쓰는 도배에 쓰는 수성 실리콘으로 먼저 틈 사이를 메운 다음에 퍼티 주걱, 우리 플라스틱 헤라 또는 플라스틱 주걱으로 생긴 넓적한 주걱을 가지고 면을 다시 잡아줍니다. 면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본 정배를 올리면 단차 표시가 덜 나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 터짐 현상도 줄어들면서 그렇게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을 할 때 실리콘으로 먼저 충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퍼티로 평활도를 맞춘 다음 심지를 넣어서, 우리 싱이라 부르는 거 있죠. 심지입니다. 심지.
싱이라면 일본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일본 말처럼 해도 싱싱이래 알아듣습니다. 우리말로는 단지 또는 심지, 중심지, 그게 맞습니다. 심지를 가지고 먼저 면을 한번 잡았어요. 모서리도 약간 정확하게 칼질이 안 된 상태였고, 그리고 석고보드 조각조각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면이 평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심지를 먼저 초배를 올려서 살짝 말린 다음에 평활도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평활도가 부족한 부분에 실리콘을 넣고 실리콘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본 정비를 올렸습니다. 사각형 모서리가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서 잘라버리면 모양이 되게 보기 싫게 나오고 이제 칼선이 나중에 나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모서리를 딸 때, 튀어나온 모서리를 딸 때는 벽지를 들어서 시공을 하거나 아니면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을 쓸 때 꼭 칼과 칼바지로만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연장을 여러 가지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현 상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다 응대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연장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 사진은 뭐 제 동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시공된 벽면이 습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저 스티로폼, 단열 스티로폼에 붙어 있던 석고보드가 습기 먹은 쪽으로 휘었어요. 그래서 벽이 붕붕붕 하고 이렇게 떠 있었던 상황입니다. 석고보드를 싹 제꼈죠. 석고보드를 제껴 보니까 그 안에는 수분이 물기가 아직 가득했었고요. 그리고 그 가득한 부분에 이제 물기를 하루 동안 선풍기로 말린 다음, 그 다음 저 스티로폼, 단열 스티로폼을 다시 석고본드죠. 석고본드로 해가지고 벽에 떠바리라고 합니다. 떠바리를 해서 벽에 이제 붙였어요. 벽에 붙이고 난 다음에 우레탄 폼을 싹 사방으로 다 쐈습니다. 저 천정 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벽 아래까지 해가지고 저 바닥에도 스티로폼 넣으면서 같이 우레탄 폼을 싹 쏴서 더 이상 이제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또 공기가 여러 안쪽에서 돌지 않도록 기밀시켜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목공이 들어와죠. 상을 치고 작업을 완료한 작업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배사들이 상당히 꺼려합니다. 사실 또 도배의 영역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영역을 넘어가는 사람이 돼야 진정한 도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만 까딱까딱 해가지고는 진정한 도배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도배사인지 뭐 목공하는 목수인지도 모를 정도로 상당한 수준을 가진 도배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서울에서 도배를 하다 보니까 도배가 진짜 거의 뭐 반예술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진짜 뿅아리 중에 뿅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종이를 다루는 것에만 끝을 내지 마시고 면을 다듬어 내는 과정, 평활도를 내는 과정, 품질을 만들어내는 데 써야 될 연장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민하시면서 도배를 하셔야 계속 발전이 있습니다. 급하게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뭐 시공방법 알려준다더만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죠. 지금 목수분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레이저 들고 와가지고 상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틀 잡고 이렇게 작업하십니다. 그날 발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발판을 지금 다른 현장에 다 갖다 놔가지고 급하게 오시느라고 제 그냥 간이 등 교체할 때 쓰는 간이 사다리로 작업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게 애를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석고보드 중에서 방수보드를 이용했습니다. 저번에 어느 분이신가 댓글로 이 방수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부탁하셨는데
뭐 포털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검색하시고요. 사실 뭐 제가 그런 것까지 뭐 일일이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방수보드로 시공을 해놓으면 우선적으로 조금 이제 방습 습기 또 내습기 외습기에 대한 좀 내성이 좀 올라가죠. 아무래도 비용도 한 2배, 3배 정도, 이게 한 6천원, 5천, 6천 정도 할 겁니다. 그 정도 단가가 되고 석고보드보다 한 2, 3배, 2배에서 2배 반 정도 비쌉니다. 일단 작업은 다 끝나가지고 보시다시피 면도 깨끗하게 나오고, 그리고 장판, 노본이라고 하죠. 장판 걸레바지 띠, 그리고 벽지, 또 기존에 있던 몰딩 색깔과 여러 가지 컨셉이 잘 맞아가지고 옛날 집이지만 옛날 집이지 않은 듯이 이렇게 컨셉이 잘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래저래 많이 길어졌는데요. 그 사이에서 실속 있는 것만 잘 챙겨가시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좋아요, 추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수익과 유튜브 수익과는 직결되는 부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올리는데 제작자, 저 같은 사람이죠. 이런 거 뭐 잘 하지 못하지만 하는 거 열심히 응원하는 뜻으로 이 좋아요와 추천 버튼을 눌러 주시는 게 이런 게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그런 에티켓을 좀 지켜주시면 제가 작업을 하고 영상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구독 회원 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재미를 느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추천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달입니다.